안녕하세요.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증권사를 어디를 사용할까인데요. 그 고민을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키움증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증권사들인데요. 이 증권사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 증권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인기가 많고 많이 들어본 증권사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 것이 있겠죠.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많이 듣던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어서 지금까지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는 키움증권을 쭉 사용하면 되지 왜 다른 증권사들을 사용하려고 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로 예를 들면 통장 쪼개기 같은 거죠. 목적에 맞는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타, 장기투자, 가치투자 등 여러 목적에 맞는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잘 선택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기보다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투자의 목적에 따라 완전히 분리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본인이 최고의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UI 또는 사용의 편의성, 수수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직접적인 돈과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저, 에브리바디 모두 수수료가 적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이 영상 하나로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사 수수료랑 유관기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 2가지만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간단해졌죠? 먼저 증권사 수수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사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증권사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HTS, 또 어플로 하는 MTS, 그리고 차트 분석, 테마, 업종, 주식 급등 종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생소한 부분이 팁 문화였습니다. 음식점에서도 팁을 주고 버스킹 할 때도 팁을 주고 그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권사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게 될까요? 그것은 주식을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증권사 수수료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을 매수할 때 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또 100만원을 매도하면 또 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총 2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증권사 수수료를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저 가슴 한쪽이 조금 콕콕 쓰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가장 적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다른 말로는 유관기관 재비용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들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수료 역시 주식을 매도할 때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살짝 제쳐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증권사들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코시국이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귀찮고 가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스러움을 다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대면 계좌 개설입니다. 왜냐하면 혜택도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해야겠죠? 먼저 KB증권입니다.
온라인 트레이딩 수수료를 보게 되면 모바일로 했을 때 0.19% 정도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계좌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0.1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꼭 비대면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44792%입니다. 굉장히 작죠?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대한 아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케이스별로 다르게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지금 계좌를 만든다고 하면 영업점 개설의 비대면 계좌이고 G등급이므로 1.3%에서 1.4%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63962%입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입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간 HTS 홈페이지에서 거래 시 증권사 수수료가 0.01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주식을 10억 원 이상 거래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못할 것 같으니 MTS, HTS 모두 0.1%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6396%입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0.015%이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6396%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하면 까먹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총 정리를 해뒀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 영상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 나무입니다. 나무 앱으로 계좌 개설 시 0.01%이고 연계증권계좌에서 개설 시 0.015%가 적용되니 가급적이면 나무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43319%입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측정이 되는데 해당 당일 동안 거래한 금액을 보고 그 금액에 맞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약 0.127에서 0.147%가 적용되겠네요. 그리고 평생혜택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서 증권사 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거의 3.14159도 아니고 외우겠어요 이러다가. 다음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증권사 수수료가 0.014%이지만 이벤트를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말까지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평생 우대이고 그렇지 못하면 30년 말까지만 우대를 해준다고 하네요. 결국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키움증권입니다. 증권사 수수료가 0.015%이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0.0036396%입니다. 자, 이 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이벤트를 활용해서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대우의 수수료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현재 주식을 하고 있고 또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표에서 나온 대로 요 순서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수수료들을 모두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비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식을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주식 초보자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